오늘 오전에 뜬금없이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하 내동한 국힘 중진들입니다. 자기들은 경쟁력이 없고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썼는데 국힘 중진에 대한 비판은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묶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고 그 저희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메시지. 이 글 하나에 좀 팩트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봅시다. 네. 한동훈 대표의 부안해동한 중진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를 흔든 중진은 내가 많이 봤어. 네.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중진도 많이 봤어.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 하는 중진도 많이 봤는데 한동훈 대표에 따라서 부안해동한 중진이 도대체 누군지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 제가 작년에 TV나 이런 데 방송 패널로 나가면서 진짜 허구한 날 그 반박하던 게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편 들으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온갖 막말하고 하던 그랬죠. 네, 그거를 내가 진짜 반박하던 게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주요 방송 중에 발언 중에 하나였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참 이분도 나갈 땐 좀 저도 좀 많이 짠하긴 했었는데 요즘 당이 망해라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걸 보면 아니 도대체 누가 배신자인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 당을 살려보려고 오늘도 유재하 위원장과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당을 살려볼까 이 구당의 의지를 가지고 의 지혜를 찾고 그것을 모으고 있는데 당에서 은혜는 다 입으신 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위원장당 해 우리 당에서 계엄을 막으려고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갔던 사람들 그때 계엄 성공했으면 체포됐을 사람들 우리 당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있는데 무슨 위원정당이라고 계속 밖에서 떠들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12월 3일날 뭐 했습니까? 예? 위원장당이 안 되게. 네. 아무것도 한 것도 그리고 없으면서 진짜. 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별말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이제 탈영병 신세가 되다 보니까 네. 나가가지고는 할 말 못할 만 가리면서 저렇게 있는데 저는 가장 나쁜 식의 표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를 저기에 엮어서 같이 묶었다는데 좀 약간 의아했던 거예요. 김준호 대변인 보실 땐 저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시는?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관심을 안 가지면 지금 급하게 읽었는데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도 하셨고 그 정계 은퇴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좀 걸려 있으신 거.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에 그 누구보다 열렬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SNS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두 용병이라 표현을 하고 하면서 척결의 대상을 이제 저 중진들이라고 말하는데 척결해야 될 대상인 저 사람들과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같이 사기 경선을 하려고 했었죠. 자꾸 본인은 사기 경선에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그 사람들과 사기 경선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 현직 의원들이 본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홍보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대세는 그렇죠. 홍준표라고. 그러면은 사기를 치려다가 배신당한 사기 미수범이거든요. 네. 딱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사기꾼이 되려고 했는데 저 사기꾼들은 더 고단수 사기꾼들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되치기를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기 경선을 당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사기꾼은 더하든 덜하든 사기꾼은 사기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어쨌든 뭐 대선 후보까지 하셨고 아니, 당이 더 이상 우리 힘든 당이 시기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셨고 과거형. 과거요. 네. 당을 위해서 또 고생도 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중진으로서 다선 의원 그리고 당대표 2번 하셨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까지 굵직굵직한 역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과도한 비난이나 약간 조롱이나 이런 저주 같은 거를 퍼붓는 방식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고 그날 분명히 못을 받고 이제 하와이로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또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쓰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 다시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떤 명분과 방식으로 저 말을 번복하고 들어올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냥 뭐 저기 위원정당 해산될 때를 기다리겠죠. 위원정당 해산되면은 해산 선고일이 되면 배지가 떨어지니까 그 전날까지 탈당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방주 만들었다가 그 안으로 해가지고 보수 신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준표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워 담겠다. 지나간 정치인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사례들은 우리 정치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민국당이라는 당이 있었죠. 옛날에 민국당이라고 네. 각 당에서 공천이 떨어진 양당에서 공천이 떨어지신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총선에 출마해서 굉장히 그때 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양당에서 모두. 그래서 두석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진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네, 두석하고 딱 사라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생당이라고 이 당은 참 오래도록 질기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토론회 등에서도 사라지게 됐는데 이 민생당도 민생당은 거의 20여 석이 모였어요.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20여 석이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20여 석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총선에서 몇 석? 제로? 0. 영석. 0석. 20석을 차지했다는 게 아니라 20석의 네.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0석. 다음 총선에서 영석이다. 영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민생당이 막 또 뭐 서로 비례대표 1번 누가 하냐 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맨날 그랬었는데 영석. 비례 1번으로 싸웠는데 영석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마무리됐네요. 네, 공평하게 비례 1번으로 싸워봤자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국당과 민생당 같은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시장의 끝은 정해져 있다. 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타격감도 안 느껴져요. 홍에게 준표는 0표. 어쨌든 뭐 홍준표. 홍준표 시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면서 올린 글이라서 그 논리도 맞지도 않고 뭐 팩트도 맞지도 않고 그러길래 의아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